자, 오늘 이제 드디어 반응형 웹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반응형 웹 제작하기. 자,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HTML5 프로그래밍 입문에는 반응형 웹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참고할 수가 있는 거는 뒤에 조금 나와는 있어요. 근데, 자, 반응형 웹 패턴이라고 돼가지고 나와 있는 게 극히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참고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책을 보신다면은 교재 어, 교재 241페이지 보시면 돼요. 241페이지 반응형 웹 소개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 자, 그래서 먼저 이 책에서는 반응형 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 목표라고 해서 미디어 쿼리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반응형 웹을 구현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은 사실 오늘 하루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은 다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쉽고 무언가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걸 막상 우리가 화면에다 구현을 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자, 미디어 콜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CSS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작성을 하고 또는 관리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반응형 앱이 무엇인지 그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반응형 웹을 작동하게 하려면은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 미디어 쿼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반응형 웹 소개라고 하는 거를 책을 보시면 자, 반응형 웹은 웹페이지 하나로도 데스크탑, 태블릿 PC, 스마트폰에 맞게 디자인이 자동으로 반응해서 변경되는 웹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d2native.com 홈에 접속하면은 자, 디벨로퍼 페이지가 거기 나오나 봐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홈페이지 레이아웃이 변형돼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브라우저 화면에다 출력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4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반응형 웹을 위한 설정을 해서 뷰포트에 관련된 설정이 있어요. 자, 메타 태그는 웹페이지 추가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웹사이트인 티스토리에서는 소스 보기를 누르면 타이틀 태그 바로 아래쪽에 자, 8-2 그림처럼 자, 메타 태그가 있는데 거기에 자, 여러 가지 정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메타 태그에 대해서 자, 뷰포트 속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글자를 잘 보일 수 있게끔 한다거나 여러 가지 설정을 메타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9페이지에서는 이제 미디어 쿼리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수업에 도움이 되고자 수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잠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요. 자, 반응형 웹이란 해가지고 여기에 반응웹이 무엇인지 써져 있고요. 자, 모바일 퍼스트.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여러분이 이제 하시게 될 때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디자인이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건데, 자, 모바일 퍼스트는 웹 디자인을 할 때 PC보다 모바일 기기를 먼저 생각해서 디자인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기법입니다. 자, 이 개념은 앞서 말했듯 자,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일반 웹 사용자보다 모바일 웹 사용자가 더 많아지면서 생기게 되었어요. 모바일 퍼스트의 핵심은 모바일의 제약을 집중의 기회로 본다는 것이 있습니다. 모바일 제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모바일의 제한성이라고 하는 건데, 자, 모바일 기기의 스크린 크기, 제한적으로 크기가 대부분 다 작죠. 자, 네트워크 속도 및 품질, 자, 로컬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와이파이라던가 그런 어떠한 전파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더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용하는 모드, 자, 휴대폰을 꼭 세월호, 자, 포트레이트 형태로만 세워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가로 형태로 세워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자, 사용하는 기기가 여러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기에 대해서 자, 얘네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들 이제 디자인, 계획이나 설계를 하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약을 통해서 일반 웹은 모바일 웹에 있어서 불필요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 웹에서는 사용자들의 집중을 끌어주기 위해서 메인에다가 굉장히 화려한 그림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넣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바일에 가서는 불필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불필요한 요소들을 최소화시키거나 모바일 웹에서만 정말 제공해야지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거를 설계해서 걔네들을 걔, 그 걔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화면 설계라든가 프로그래밍이 작성되어야 된다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자,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책을 한번 볼게요. 책 249페이지에 미디어 쿼리 설정이라는 부분 나오는데요. 자, 웹페이지가 표시되는 장치에 반응하도록 반응형 앱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미디어 쿼리입니다. 자, 미디어 쿼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바로 앱 규칙과 미디어 속성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 두 가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자, 미디어 쿼리 2라고 해가지고 적용 방법 자, 총 4가지예요. 그래서 자, 미디어 쿼리 형태로 작성하는 방법과 임포트를 시켜가서 조건을 달아준 방법. 자, 그리고 스타일 태그나 링크 태그에 직접적으로 미디어 특성을 사용해서 적용하는 방법. 총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이 책에 나와 있는 2가지예요. 그래서 2가지라고 하는 거는 자, CSS 안에서 미디어라고 하는 거를 쿼리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자, 링크 태그에다가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는 특성을 사용해서 자,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게 만족할 때 자, 링크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가지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미디어 쿼리 1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데 자, 미디어 쿼리는 자,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작성 규칙에 대한 거를 책 또는 여기 사이트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했고요. 자, 이 부분 우리가 먼저 한번 자, 브라켓 열어서 한번 실습해 가면서 아, 이게 이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5일 차네요. 자, 저장 먼저 하겠습니다. 데이 45 다시 1 언더바 넣고 미디어 쿼리 .html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에 올려드린 것처럼요, 우리 처음에, 자, 이 방법, 자, 미디어 쿼리 2에 나와 있는 적용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적용 방법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 방법으로는요, 불러온 CSS 문서 안이나 스타일 태그 안에 직접 미디어 쿼리를 작성하여, 자, 이 작성된 조건이라고 하는 게 만족할 때 뒤에 들어가는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을 우리는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스타일 태그를 써 주시고, 자, 여기다가 미디어 쿼리를 작성할 건데, 자, 작성되는 걸 보기 위해서 h1 태그에다가요, 자, 미디어 쿼리 학습하기 라고 제목 하나 써주겠습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h1 태그 썼기 때문에, 자, 글씨가 처음에 이렇게 크게는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h1 태그에 대해서 글자 크기를 조정하겠다 그러시면 스타일 태그에서 h1 태그를 선택하시고, 자, 글자 크기, 폰트 사이즈라든가 폰트 웨이트를 통해서 각각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얘는 좀 크게 48 픽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자, 검정색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만 본다면은 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h1 태그는, 자, 글자 크기가 48픽셀이고 글자에 사용된 색상은 검정색으로 얘네들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적용된 게 그대로 우리는 브라우저 통해서 더 크고, 자, 검정색의 글씨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미디어 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자, 미디어의 상태에 따라서, 자, 보여지는 스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미디어라고 쓰시면요, 미디어, 자, 기본적인 작성은 이렇게 하실 거고요. 자, 미디어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자, 실행되는 실행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실행 코드. 그래서 이 실행 코드는, 자, 지금 CSS 안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얘는 실행 코드 대부분은 스타일 형태의 문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걸려있는 미디어의 형태에 따라서 무언가를 우리가 작성을 하게끔 해주는 건데, 자, 이 작성하는 규칙에 대한 순서는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자, 미디어 쿼리 문법이라고 해서 미디어,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대괄호에 들어가서 only not이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only나 not 둘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다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봐보시면요, only를 쓸 경우, not을 쓸 경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only는 여러분들이 이 값을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하시게 되면은 only가 디폴트 설정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only라고 하는 키워드는요, 오직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다음에 오는 조건이 무언가 있으면 그것만 만족하거나, 또는 미디어 쿼리를 지원을 하는 브라우저에서만 미디어 쿼리를 해석하게 해주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니까 즉 미디어 쿼리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도 있어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7, 8, 9 버전, 아니 7, 6, 5 그 이하 있는 것들은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거를 지원을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상 되는 브라우저에서만 지원을 하게끔 해준다 하는 뜻이고요. not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다음에 오는 조건을 부정하는 키워드예요. 예를 들어서, 자, not 뒤에 tb라고 하는 조건이 오게 된다 그러면은, 자, not은 무엇 무엇을 제외한 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tb를 제외한 모든 미디어 유형에서만 이 미디어 콜을 적용하겠다 하는 뜻인 거예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미디어 only라고 쓰시면요.
자, 이 뒤에 들어오는 실행 코드에 따라가, 이 뒤에 들어오는 키워드에 따라 가지고, 자, 오직 이 뒤에 있는 것만 실행하겠다는 뜻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린트라고 해서 쓰겠다 해서 보면요. 프린트. 자, 미디어라고 하는 기기가 오직 프린트일 때만 이 실행 코드를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자, 미디어 유형이 오직 프린트 형태일 때만 실행 코드를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미디어 이 코드 안에 아무것도 작성된 게 없으니까는 실행되는 거가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컬러 넣고 이 색깔을 빨강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빨간색. 자, 그래서 실행 코드 안에다가 H1 태그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고 컬러를 빨강으로 하겠다 넣으시면, 자, 미디어 유형이 오직 프린터 형태일 때만 H1 태그를 선택해서 태그의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장해서 얘네들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이 형태에서는, 자, 화면에다 출력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자, 구분을 할 수는 아이고 닫아버렸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컨트롤 누르고 P 누르시면은 프린트 모드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프린트를 했을 때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시면은 프린트 되었을 때는 글자 색깔이 빨간색으로 돼서 출력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only가 아닌 not으로 얘를 바꾼다면 어떤 뜻이 될까요? 이거를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여기 한 줄만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only가 아니라 no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다. 그러면은 not은 이 뒤에 있는 거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린트를 제외한 미디어 유형에서, 자, 그래서 프린트를 제외한 미디어 유형에서, 자, 실행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처럼 넣으면은 프린트가 아닌 상태일 때는 무조건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only라든가 not이라고 하는, 자, 연산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only하고 not 뒤에 따라붙어 오는 거, 이 print라고 써놓은 거를, 요거를 우리는 미디어 유형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유형. 자, 그래서 미디어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래쪽에, 자, 여러 가지, 자, 미디어 화면에서 볼 수가 있는 또는 사용자에게 정보라고 하는 거를 전달할 수 있는 장치들을 우리는 미디어 유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 잡지, 책 이런 것도 하나의 미디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미디어 유형이 오릴 때는 모든 미디어 장치라고 하는 건데, 자, 만약에 얘를 생략해 놓고 쏘면은 all이라고 하는 거가 디폴트 기본적인 설정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사용했던 프린트라고 하는 미디어 유형은 CMYK와 같은 잉크를 사용해서 출력하는 장치들을 프린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스크린은 RGB와 같이 영상으로 출력되는 장치들을 그렇게 부르고, TV는 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출력되는 장치,
프로젝션은 프로젝터 장치, 핸드헬드는 손에 들고 다니는 소형 장치, 스피치는 음성 출력 장치, 오랄은 음성 합성 장치라고 화면상에 글씨를 읽어가지고 소리로 표현을 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얘를 그 화면 낭독기라고 부르는 기계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화면 낭독기와 같은 화면을 읽어 소리로 표현하는 장치를 지정을 할 때는 우리는 오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엠보시드, 자, 위에 거하고 비슷한 것처럼 화면을 읽어서 점자 형태로 출력을 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어떠한 장치들이 되겠죠. 그리고 브레일은 점자로 표시해주는 기계, 그러니까 즉 프린터하고 비슷한 기계인데 단지 점자로 표시해주는 모든 장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디스플레이 기능이 제한된 장치라 해서 TTY, 화면이 없는 장치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올 또는 스크린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아래쪽에다가 여러분들의 자, 비디오, 스크린 이렇게 치면은 자, 여기에는 지금 여기서는 only나 또는 not이 빠졌죠. 자, 안 쓰면은 기본값 only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형태다 하는 겁니다. 값을 안 쓰면 only가 이 사이에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형태인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미디어 스크린이라 해서 넣으시면은 오직 스크린 형태에서만. 자, 그래서 스크린 형태라고 하는 거는 RGB로 표현할 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프로젝터라고 하는 것도 RGB를 사용해서 화면을 표시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니터, 그리고 휴대폰, 휴대기기, 자, 이 LCD 또는 LED로 작동하는 모든 기계들은 스크린으로 우리는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자, 그래서 스크린 상태일 때는 여기서 또 우리가 무언가를 값을 따로 넣으시면은 그게 다르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H1 태그 넣으시고, 자, 이번 컬러를 파랑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는 프린트 상태일 때는 H1의 글씨가 빨강으로 나올 거고, 프린트, 자, 다시 스크린 상태일 때는 H1의 글씨가 파란색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얘를 세로 고침하시면 얘는 파란색 글씨로 나오겠지만, 얘를 출력하겠다라고 해서 컨트롤 P를 누르시면은 여기는 바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글씨가 표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and 또는 or라고 하는 연산자가 또 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방금처럼 쓰셔도 무언가 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만족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 쓰는 거는 과거 CSS 2.1일 때는 이렇게만 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썼더니 문제점이, 자, 여기, 자, 단말기 종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자, 그래서 각각에 따라 가지고 모든 거를 스타일러 제어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자, 미디어 타입 하나만으로는 해당 기기의 특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져서 자,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추가가 된 게 CSS3에서는요, 위 미디어 타입을 개선해서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는데, 자, 개선이 된 형태가 뒤에 연산자를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미디어 형태가 스크린이고, 만약에 정규식 길게 쓴다 그러면은 오직 스크린이고,
자, and, 그리고 여기 뒤에서 또 어떤 특정한 조건이라든가 미디어 형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tv라고 놓으시면요. 얘는, 자, 미디어 형태가, 미디어 타입이, 자, 스크린 장치이고, TV 장치일 때 실행 코드가 실행이 되는 구조를 이렇게 우리는 씁니다. 자, 그러니까 즉 RGB를 통해서 화면에다가 무언가를 투사를 하는 장치이고, 자, 음성과 소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일 때 얘가 실행 코드가 실행이 되겠다라고 하는 조건 구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반대로 여기 사이에 OR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요. 자, 얘는 미디어 타입이 스크린 장치이거나, 그쵸, 또는 이기 때문에 스크린 또는 TV일 때, 그러니까 스크린 장치이거나 TV 장치일 때 실행 코드가 실행된다. 그러니까 즉 AND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두 개의 어떠한 조건이라고 하는 걸 다 만족해 줘야지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OR라고 하는 거는 스크린, TV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실행 코드가 실행이 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그 뒤에 조건식이라고 하는 것 같이 연결해서 많이 쓰거든요. 자, 아래에다가 하나 더 쓰겠습니다. 미디어 only 스크린 그리고 and 뒤에 조건 들어가서 실행 구문이 만들어질 건데, 자, 여기에 이제 작은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속성 조건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CSS 속성처럼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속성에 대해서는 이 주황색 글씨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width라고 하는 속성, height라는 속성, 그리고 device width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으니까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의 이 책과 카피를 통해서 어떤 속성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책에서는 253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다가 우리가 한번 속성 조건을 한번 써볼 건데요. 자, 미디어 형태가 오직 스크린이고, 그리고 자, 너비가 자, 예를 들어서 1080 픽셀이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미디어 타입의 스크린 장치이고, 자, 화면의 너비가 1080일 때 실행 코드를 실행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자, 바디 태그를 선택을 하셔서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깔을 자, 회색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단말기 기기는 지금 스크린으로 구동되고 있는 장치인 거죠.
자, 게다가 너비가 1081대. 자, 이게 언제 실행이 되냐면요. 자, 이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그러시면 크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1080이 딱 되었을 때 아까 그게 보이는 거죠. 근데 1080이 안 되니까 얘를 900으로 줄이겠습니다. 900으로. 저는 900으로 줄일게요. 자, 그래서 얘가 쭉 들어가는데 너비가 정확하게 990, 899, 한 칸만 더 가면 900. 딱 정확하게 900일 때 얘가 작동이 되는 코드가 방금 봤던 요거다 하는 겁니다. 자, 얘는 정확하게 딱 900이어야지 얘가 작동이 되는 거겠죠. 901픽셀, 902픽셀 또는 899 9픽셀 그런 데서는 작동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로 또한 개선을 한 게, 자, 범위값을 지정할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요. 자, 범위값을 지정하기 위해서 앞에 접두사로 max나 min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with 앞에 자, min, with라고 해서 바꿔 놓으시면, 자, min은 화면의 너비가 최소죠. 최소 900픽셀일 때, 자, 그러면은, 자, 최소 900픽셀일 때라고 하는 말은 결국 다른 말로는 900픽셀 이상일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00픽셀 이상일 때를. 저장해 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자, 이 상태는 지금 900픽셀이고요. 900픽셀보다 더 커져도 얘는 그대로, 자, 그 스타일이 유지가 될 건데, 900픽셀보다 작아지면 얘는 이제, 아까 봤던 스타일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뷰포트에 대해서 무언가 반응을 하고 있죠. CSS가 적용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반응형 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한 이제, 자, 속성 조건에는요, 너비에 대해서 또는 높이에 대해서 화면 비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정할 수가 있지만,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로 즐겨 쓰시는 거는 자, 위드에 관련된 값, 요거를 많이 쓰실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가보시면 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자, 오리엔테이션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 또 짧게 한번 써볼 건데요. 미디어 놓고 자, 한 칸 떼고 가로 먼저 열어서 여기다가 오리엔테이션 이퀄 놓고 여기다가 포트레이트가 여기 단어가 없나 보네. 자, 요거는 주의하실 점 뒤에 이렇게 세미콜론 찍으시면 작동이 안 돼요. 자, 세미콜론 없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 오리엔테이션 화면의 비율이 오리엔테이션이 포트레이트일 때, 그러니까 즉 자, 너비가 높이보다 작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너비가 높이보다 작을 때. 이 상태로 우리는 포트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포트레이트일 때는 여기다가 자, 배경색을 한번 더 바꿔 보도록 할까요?
자, 백그라운드 바디 태그 선택하셔서 아니면 H1 태그에다가 바꿔보도록 하시죠. H1 바디 태그를 백그라운드를 FC0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미디어 오리엔테이션을 썼지만 이 앞에는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자, 지금은 작동되지가 않지만 화면이 더 작아지면요. 자, 지금 저는 브라우저가 높이가 849거든요. 그러니까 849보다 작아지면은 849보다 작아지면은 H1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자, 배경 색깔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또 다른 형태로 한번 써본다 그러시면은 미디어 일반적인 여러분들 모니터를 랜드스케이프 모드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랜드스케이프 그리고 H1 태그에다가 배경 색깔을 CF 정도 넣어서 파란색으로 바꾸시면 자, 포트레이트일 때, 랜드스케이프일 때 지금 랜드스케이프일 때가 뭔가 작동이 안 되고 있네요. 랜드스케이프 저장을 안 했네요. 자, 포트레이트일 때, 랜드스케이프일 때 각각 다른 CSS가 작동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CSS를 내가 적용시키고 싶은 조건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표현을 어디에다가 무엇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웹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자, 모바일에다가 보여줄 건데 하나의 HTML 데이터를 자, 두 개, 세 개로 분리시키지 않고 자, 반응형으로 보여주겠다. 자, 그때 사용을 하는 게 이 미디어 콜이죠. 그럼 먼저 어디에다 보여줄 건지 그거를 정하셔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데스크탑에서 보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랩탑에서도 보여줄 거고요. 또는 아이패드나 그런 태블릿 PC에서도 보여줄 거고요. 또는 플러스 기종에서도 보여줄 거고요. 일반 스마트폰에서 보여줄 건데요. 자, 갤럭시 S나 아이폰 X 기종, X나 S 기종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각각 이 기기들에 대해서 자, 방금 우리가 보았다시피 자, 기기에 화면 모드라든가 자, 크기에 따라 가지고 CSS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데스크탑에 적용될 CSS, 랩탑에 적용될 CSS, 태블릿에 적용될 CSS, 플러스 기종에 적용될 CSS, 스마트폰에 적용될 CSS, 게다가 X나 요거는 같이 보는 게
낫겠네요. X 기종이나 S 기종에 적용될 CSS가 아까 전에 봤던 조건에 따라서 각각 관리가 되고 걔네가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얘네들 크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요런 것들 이제 CSS라고 하는 걸 내가 어디에 어느 화면에다가 적용할지 정하는 거를 화면 경계치라고 해서 화면에 대한 경계치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또 만들 수가 있으시거든요. 자, 여기 속성 조건 예라고 해서 화면 경계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그려진 거는요. 자, 디바이스 XS 버전과 스마트폰 플러스 기종, 태블릿, 자, 이런 기종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거는 지금 아이폰, 아이패드, 그러니까 애플 제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쟤네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화면 크기가 자, 디바이스 XS라고 그런 거는 아이폰 X 기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았을 때 화면 너비가 375고 이렇게 넣었을 때는 화면 크기가 910이에요. 그러면 이 범위에 맞도록 무언가를 CSS를 작성하셔야지 될 거고, 자, 스마트폰은 375에서부터 667이고, 자, 플러스는 414에서부터 736이고, 태블릿은 768에서 1024고, 자,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인가? 큰 거, 그게 12.8인치짜리 그게 뭐죠? 아이패드 프로일 건데, 자, 이 프로는 그냥 컴퓨터로 그냥 그렇게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아이패드 프로는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만큼을 화면의 경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이폰 X가 자, 화면의 너비가 375에서부터 가장 최대치라고 해봤자 910까지더라.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적용될 CSS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고 하는 건데 각각 다 개별적으로 만들 수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를 그려놓고 자, 나는 최대값 맥스 위드가 420일 때, 그 말은 맥스 위드라고 하는 건요. 여기다가 이제 미니멈 위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얘는 최소 너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최소 너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자, 최소 너비가 예를 들어서 400이다. 이 말은 최소 너비가 400 픽셀일 때라고 하는 거는 바꿔 말하면 자, 400 픽셀 이상일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맞죠? 최소 400이니까 최대 너비 예를 들어서 700 픽셀이었던 값을 넣는다 하면요. 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최대 너비가 700 픽셀이 될 건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700 픽셀 이하일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 따라서 봐보시면은 여기에 맥스 위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맥스 위드 1080에 적용되는 CSS를 만들어 놓았으면요. 자, 이 CSS는 자, 1080 이하일 때 작동시킬 거예요. 또 자, 맥스 위드 750짜리를 만들어 놓으면요. 얘는 750 이하일 때만 작동시킬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기 맨 끝에 맥스 위드 420이다 라고 해서 CSS를 만들어 놓았으면요. 쟤는 420 이하일 때만 작동시키겠다. 그러니까 즉 420 이하에 들어가는 범위 자, 너비가 420 이하에 들어가는 거는 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를 세워서 쓸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 스마트폰을 세워서 쓸 때는 자, 여기에 들어가는 맥스 위드 420의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CSS를 적용을 시킬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 750이라고 해서 보면요. 자,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자, 눕혀갖고 랜드스케이프로 놓고 썼을 때는 요거를 말을 하는 거지만은 이때는 아이폰 X 랜드스케이프는 제외를 시키는 거고. 자, 그래서 CSS를 4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얘는 각각 화면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라든가 적용되는 구간을 정해 놓고 우리가 미디어 쿼리를 작성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위에 거는 이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래 것처럼 자, 내가 CSS를 적용될 범위를 정해놓고 지금 여기서 딱 보았을 때도 CSS가 몇 개가 적용이 되냐 그러면은 4개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적용될 거 그리고 특정 범위에서 적용될 거 요거를 설정해 놓고 4개의 CSS를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는 게 이게 까다로운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자 우리 뷰포트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그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